2020 합천 역대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새롭게 꾸려진 멤버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엔 최정구단의 4연승이 여자정상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연승전 첫 번째 대국 이희성 해설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천군 국수배 영재 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더 재밌는 매치들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새로운 얼굴들이 몇몇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영재에서는 한 명의 얼굴이 바뀌었고요. 여자 정상 속에서는 두 명의 새로운 얼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시상식에서는 역대 영재팀이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밝혀주기도 했는데요. 올해 평균 연령이 더 낮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 합천 역대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합천군이 주최하고요.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대회 방식은 5명 단체 서바이벌 연승대항전으로 펼쳐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2천만 원이고요. 준우승은 500만 원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한 시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출전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영재팀에서는 현유빈 선수, 문민종 선수, 박현수 선수, 설현준 선수, 박종훈 선수까지 출전을 하는데요. 네, 올해 드디어 이제 우승자 라인업으로 정확히 갖추었고요. 네. 박종훈 선수부터 시작해서 4, 5, 6, 7, 8기까지 현유빈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막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역대 영재팀과 여자정상팀의 첫 번째 대국은 현유빈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으로 펼쳐집니다. 첫 판부터 이미지가 상반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여자정상팀에서는 제일 맏언니인 조혜연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또 역대영재팀에서는 기세를 탄 신입생 현유빈 선수가 등판합니다. 재밌네요. 조현 선수는 가장 이제 베테랑 선수이고요. 네. 그에 비해 현유빈 선수는 나이는 이제 같은 팀의 문민정 선수보다 한 살 많긴 하지만 이 대회를 이제 늦게 우승했기 때문에 막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두 기사는 기풍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고 또한 이제 조혜연 구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여자 이창호로 불린 만큼 별명이 있었던 선수이고 현유빈 선수는 가장 존경하는 기사로 이창호 구단을 꼽았을 만큼 두 기사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듯 닮은 두 기사의 만남인데요. 지금 합천군 청와대 세트장에서 대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합천군 청와대 세트장입니다. 2020 합천 역대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지금부터 2020 합천 역대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출발을 알리는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연재 최정 구단입니다. 설현준 선수의 얼굴도 보이고요. 이상원 합천군 부군수입니다.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합천에서 개최된 내용 듣고 계십니다. 하천석 특수배 영재바둑대회가 오늘은 8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합천이 배출한 하천석 특수를 기리는 이 대회가 바둑의 대중화와 한국 바둑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합천군은 한국 바둑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차세대 바둑 문제 양성을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계 영재들이 이제 중국의 인해정치를 맞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바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유형들부터 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연 선수가 옛날 바둑으로 두겠다라고 했는데 네. 현유빈 선수가 인공지능 바둑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사실 조혜연 구단 같은 경우는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옛날 바둑을 두겠다고 해놓고서 요즘 바둑을 둘 것 같긴 한데요. 네. 강원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겨가도록 할게. 최정구단은 또 올해는 좀 덜 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뒀죠. 5대5 연승대항전이었는데 최정구단이 4연승을 일궈냈고요. 자, 올해 첫 번째 대국 조혜연 구단과 현유빈 2단의 대국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하찬석 국수배 바둑대회 역대 영재대 여자정상 대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돌을 가려서 흑백을 정합니다. 흑백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자리를 바꾸고요. 자, 조혜연 구단의 흑번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네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준희 합천군 군수의 개시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바둑을 굉장히 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합천군에서 처음은 이제 하찬석 국수영재 바둑대회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뻗어나가서 한중일 대만 4개국 영재들의 대결, 그리고 영재와 정상의 대결, 그리고 작년부터 이 합천 역대 영재와 여자 정상 이 대결까지 이 수많은 대회가 발전되면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역시 그 문준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바둑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계속 열리는 것 같고요. 역시 작년부터는 또 이제 KB 바둑리그에 지금 수려한 합천이 들어가면서 네. 지금 역시 이제 이 바둑계에서는 합천군이 좀 없어서는 안 될 지금 존재로 계속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찬석 국수배 이 본대회뿐만 아니라 영재들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바둑계 발전으로 더 나아가서 네. 노력하고 있는 합천이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대회가 벌써 이제 하찬석 국수배 같은 거는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재 한국 영재 바둑계에서는 이 하찬석 국수배가 이제 계속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대회가 됐고, 역시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신진서와 신민준을 배출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의 격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명성을 잇는 후배들, 또 우리 역대 영재팀이 이렇게 한 선수들로 꾸려져서 연승 대항전을 펼치고요. 그 KB 바둑리그 같은 경우도 전원이 이제 5명 뭐 합천 영재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천이 낳은 스타인 박종훈 선수하고 박상진 선수가 그 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팀에.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고요. 자, 초반은 이제 조현 구단의 흑번으로 서로 이제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 5수째에 조혜연 구단이 걸쳐갔죠. 오늘은 좀 옛날 바둑을 보여주겠다라는 소감을 밝혀줬었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예, 조현 구단이 요즘에 AI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물론 뭐 현유빈 2단은 그 신의 기사 중에서도 최고의 그 공부량을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에 이제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대단한 공부량을 자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요즘 바둑이 등장을 하고 있고 5수째에 걸친 다음에 현유빈 2단이 역시 3-3을 들어가서 역시 좀 실리적인 취향이면서 최근에 가장 유행을 하는 그 포석의 형태가 오늘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석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정상급 기사들을 포함해서 프로 기사들이 뭐 공식 대국이나 온라인 대국에서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는 그런 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여기 정석 형태는 뭐 굉장히 무난하고요. 네. 그리고 양걸침을 했을 때도 이곳을 붙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곳에서도 현예빈 2단의 지금 이 붙인 수가 굉장히 이 모양을 간결하게 마무리하는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붙인 수로 여기를 잇게 되면 역시 초반부터 조금 어렵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붙이는 순간에는 굉장히 좀 바둑이 초반에 간명해집니다. 네, 역시 이제 예정된 정석의 형태로 가고 있고요. 오늘 좀 초반전부터는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걸 보면 긴 대국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풍 자체가 두 기사가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네. 실기를 좋아하고 좀 후반전을 보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특히 조혜연 구단 같은 경우는 이 중반부터 굉장히 끈끈함으로 무장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조혜연 구단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국은 역시 이제 중후반 들어가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고 초반전에 이 대욱하는 스피드를 보시면 역시 현유빈 이단이 조금 더 빨리 나갈 겁니다. 예. 워낙 그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초반의 그 변화들을 거의 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모르는 게 없을 겁니다. 예, 초반 변화를. 좀 쉽게 나갈 거고 조혜연 구단은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흙은 보통 이 정석을 마무리하려면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면 완료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곳을 두게 되는데요.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조금 생략을 하고 위쪽을 먼저 두어서 두는 여하에 따라서 여기를 그때 가서 결정짓거나 아니면 아예 변 쪽으로 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아예 길을 내어주고 변의 털을 잡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이 두는 보석은 이곳에 날일자를 걸치고 날일자를 받을 때 두 칸을 두고 백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 두 칸을 벌리는 네. 이런 식의 귀를 버리고 변을 차지하는 좀 발빠르게 가는 선택을 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걸쳐간다면 이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3-3을 들어간다면 뭐 역시 3-3으로 통해서 이 변 쪽에서 뭔가 공방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최근에 많이 두는 응수로는 역시 날일자 걸치는 수와 3-3 두 가지의 선택이 있겠고요. 조금 무난함을 추구한다면 역시 그냥 잊고 가는 거죠. 상변 쪽으로 네. 걸쳐두었네요. 역시 날일자는 많이 두는 선택이고요. 날일자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받았고요. 역시 여기서도 무난하게 간다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칸 높게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 교환이 득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뭐 손해는 아니겠지만 뭐 교환을 먼저 해서 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뭔가 흙의 입장에서는 좀 책략을 가져가고 싶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 장면에서는 여기가 많이 두어지죠. 좀 더 적극적인 수와 무난한 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조혜연 구단의 기풍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역시 이제 좀 무난하게 가는 거죠. 쉬운 겁니다. 예, 초반을 그렇게 어렵게 두지 않고요. 뭐 최근에 유행하는 변화를 알고 있어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좀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혜연 구단은 좀 알기 쉬운 지금 귀에 붙여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약간 실리적으로 두는 길로 갔고요. 여기서 이제 현유빈 이단이 이제 뚫어간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배석마다 이 확률 차이가 좀 확실히 좀 달라요. 뭐 이어서 좋을 때가 있고 뚫어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차이는 굉장히 좀 미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기품과도 연관된 부분이고, 그래서 현유빈 이단은 여기를 뚫어서 이 변 쪽에 흙의 좀 세력을 좀 제어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단수 쳤을 때 여기를 이어서 백이 뭐 밀거나 이제 입구자를 하겠죠. 최근의 트렌드는 역시 이어서 바로 이 두 점을 움직여서 전투를 하는 거죠. 네. 네, 이 진행이 일단은 예상되고 있고요. 그냥 잡아둡니다. 네, 일단은 그냥 잡고 느는 것까지는 예상된 수순인데요. 네. 이제 단수를 쳤을 때가 고민이 됩니다. 보통은 이어갑니다. 요즘 스타일은. 바로 이어두네요. 입구자가 많이 두죠. 네, 워낙 빠릅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108, 100중 여기 밀어갔어요. 그래서 날일자 두고 이 한 칸은 이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한 칸을 하면 중앙을 좀 더 힘을 싣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변 쪽으로 한 칸 둬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칸이나 쌍립을 둬서 이런 식이 이제 많이 두어졌죠. 그리고 뭐 요즘에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이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것을 밀어주는 것은 흙의 다음에 이곳이 보이기 때문에 미는 것과 이것의 차이는 변 쪽으로 이제 뭔가 털을 잡을 때는 이 입구자가 한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등장한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한 칸과 이 한 칸이 있는데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것은 조금 급박하고 몰릴 우려가 있고요. 실전처럼 한 칸을 띄어서 조금 편안하게 가는 것이 보통이고 역시 이제 흑백도 이제 가만히 안 놔두죠. 급소를 가서 여기를 찝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흑이 여기를 찝지 않고 획마하기는 좀 어려워서 보통은 찝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밀고요. 여기를 늘었을 때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 모양에서의 기본형 자체는 한 칸을 띄고 여기를 둘 때 이런 정도로 전개하는 것이 이 모양의 틀입니다. 자, 참고서처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보통 젖혀가긴 하는데 최근에는 여기를 넣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배석 상황을 굉장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띄었을 때 수일기 자체가 동반이 되어야 가능한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굉장히 좀 급전이 되는데 아래쪽에 백이 좀 와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사실 뭐 흑의 입장에서는 꼭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적인 모양만 놓고 보면 흑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래쪽에 배석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젖혀가는 겁니다. 한 칸을 띄네요. 뛰어가네요. 한 칸을 띄는 것은 조금 의외의 행마고요. 이제 한 칸을 띄었다는 것은 변 쪽에 그 백의 돌들 자체가 보통은 젖혀주게 되면 젖히고 둘 때 두겠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백돌 자체가 여기까지 두 번이 와 있게 되면 굉장히 좀 변쪽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혜연 구단은 그렇게 이제 돌이 오는 게 좀 싫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 칸을 띄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좀 무난한 정석들이 진행돼서인지 속도감 있는 진행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곳곳에서 뭔가 어려운 변화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요즘에 많이 두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 두 기사가 큰 고민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역시 이제 여기에 변화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중반이 시작되면 그때가 이제 승부처가 도래하는 시기겠죠. 네. 이제 현유빈 2단도 조혜연 구단이 가장 많이 두는 수법으로 젖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르게 두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방향을 돌려서 완전히 좌변 쪽에 이제 치우치는 행마를 했고 여기서 이제 느느냐 2단 젖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렇게 젖히고 늘자 백의 좌변 모양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육선 쪽으로 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좌변 형태가 그대로 집으로 굳어진다면 이 바둑은 흙이 조금 끓여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느 정도 삭감도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네, 뭐 삭감이나 아예 깊숙이 침투해서 타개하는 그런 것을 특공대 투입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조혜연 구단은 그런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변 쪽을 깨기 위한 작전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바둑이 엷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네. 자, 두 선수 참 다른 듯 닮은 두 선수라고 저희가 오프닝 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현유빈 선수 하면 이창호 구단의 팬클럽인 두터미 회장님의 아들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존경하는 기사도 이창호 구단이라고 했고요. 네, 저도 언론에서 본 내용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현유빈 2단의 아버님이 이창호 구단의 뭐 광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영향을 좀 받아서 현유빈 2단도 이창호 구단을 계속 존경하는 기사로 생각하고 있고 바둑 기풍 자체도 조금 실리적이고 전체적으로 바둑을 좀 두텁게 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창호 구단을 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조혜연 구단도 여자 이창호로 불릴 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 영재하면 조혜연 구단에게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조혜연 구단을 영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추는 좀, 건가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조혜연 구단은 진짜 뭐 한국 바둑계에서도 손꼽히는 천재 기사거든요. 그리고 네. 일단 그 시기만 봐도 만 11세 10개월에 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봐서도 역대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다음으로 3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어린 시절에 굉장한 그 천재로 날렸던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또 바둑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도 천재성을 보인 선수인데요. 네, 그 점이 이제 바둑계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워낙 재능이 많다 보니까 그 바둑 쪽으로만 올인을 했다라면 뭐 제 생각입니다. 아마 더 훌륭한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뭐 지금도 훌륭한 기사가 됐지만요. 네. 그런 점이 있고, 근데 뭐 재능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예, 그래서 뭐 조영 구단 같은 경우는 보급도 회계 보급도 굉장히 많이 했고 영어에 능통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그 보급을 이제 학생들 뭐 이렇게 보급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린 순간 자변에 특공대를 투입을 네. 한 건가요? 역시 이제 조현 구단의 스타일은 상대가 이제 집이 커지는 것을 이제 못 보는 스타일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이 좀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조금 이른 타이밍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뭐 지금 AI 그래프 확률 자체를 뭐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타이밍으로 봐서는 위쪽에 이 형태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빠른 느낌은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현 구단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조금 엷은 부분이 오더라도 좀 타게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는 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두 선수의 기싸움이 느껴지는 그런 수인데요. 네, 이제 현유빈 2단 생각에서는 이거 좀 빠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를 한 점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점 쪽을 압박을 하느냐. 압박을 한다면 이제 뭐 이런 자리가 이제 급소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두지 않으면 흙이 벌리는 이 자세가 약점도 보고 있고 굉장히 근거의 요초가 됩니다. 그래서 두 칸이 일단은 가장 떠오르고요. 여기를 밀어가서 이 자리를 계속 꾹꾹 이제 압박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수예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중앙을 두거나 아니면 변 쪽을 두거나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초반전에는 굉장히 두 기사가 빨랐는데요. 역시 이제 초반전을 지나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돌입하는 시기가 오니까 조금 템포가 늦춰지고 있고 네. 역시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저희가 조혜연 구단의 얘기를 하다가 잠시 바둑판으로 눈을 돌렸는데 또 연승전 하니까 조혜연 구단은 지지옥션배 이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에서 활약을 한 적이 있죠. 네, 뭐 조현 구단은 뭐 단체전이고요, 뭐 개인전이고 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조혜연 구단의 나이가 이제 36살이죠.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여자 랭킹 5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꾸준한 성적으로 지금 여자 리그에서 지금 일지명으로 오랫동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아직도 이제 여자 바둑계에서는 무서운 호랑이로 통하고 있습니다. 최정 구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정 구단이 조혜연 구단을 만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무서운 선배로서 조금 두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 예, 그럴 정도로 아직 뭐 실력적으로 대단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났던 건 제11기 지지옥션배에서 이 이창호 구단을 꺾으면서 숙녀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여자 바둑계는 최정 구단이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주장의 자리도 최정 구단으로 이제 약간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인데 네.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조혜연 구단이 완전히 도맡아서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제 딱 이제 최정 구단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유빈 선수의 장고가 이어지는데요. 네. 이제 현유빈 2단은 장고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한 중간 정도의 이제 스피드를 보유한 기사입니다. 네. 초반엔 좀 빨리 뜨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점차적으로 이제 좀 늦춰지는 선수입니다. 사실 현유빈 선수가 좀 계산력이 강하고 실리언 기풍의 선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승 매치를 보니까요. 또 공격할 때는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공격력도 이제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그랬듯이 전투를 하지 않고 이제 이기는 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유빈 2단이 약간 이제 이창호 구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투력이 분명히 있는데 좀 힘을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풍 자체나 뭐 이렇게 이겨가는 흐름을 보면 그래도 이제 좀 판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서 승리를 겨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좀 지금 보여줄 타이밍일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전투력을 공격력을 보여줄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는데 저도 카타고를 처음 봤거든요. 사실 방송으로만 카타고를 봐서 네. 요즘에 이제 그 프로기사들이 거의 10이면 9이 사용하는 것이 카타고의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픈소스로 이 인공지능이 풀렸을 때 일라제로를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딱 일라제로가 처음 나와서 그것을 기사들이 거의 사용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라제로에서 지금 카타고로 거의 다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실력이 고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뭐 사실 카타고 자체가 뭐 어떤 이제 인공지능 대회에 나와서 뭐 성적을 거둔 건 없지만 실력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이 이제 기사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바둑TV에서도 카타고가 이렇게 세팅이 된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카타고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백이 좀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초반 이제 아마 약간의 차이가 난 부분은 아래쪽에 하기 쪽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좌상기 쪽에서 여기서의 그 변화 자체에서 뭔가 이제 흙이 좀 새로운 수를 뒀거든요. 네. 거기서 약간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이제 중국룰을 적용해서 처음에 이제 세팅 자체가 7집반으로 나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고가 이제 또 요즘에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역시 이제 6집반으로 세팅 자체를 가능하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7집반일 경우에는 뭔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6집반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거의 카타고를 쓰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현유빈 선수가 좌변 쪽 씌워 가자마자 조혜연 선수가 바로 장고에 들어갔고요.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 대항전 현유빈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조혜연 선수의 장고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 대항전 현유빈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판으로 돌아가 보시죠. 현유빈 2단이 이제 여기를 이제 중앙 쪽을 씌워갔죠. 네. 사실 이제 안영의 급소로는 이 자리, 지금 흑이 둔 자리 아닙니까? 이게 네. 굉장히 급소예요. 근데 이제 현유빈 2단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이 조금 싫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호쾌하게 중앙을 씌웠고, 조혜영 구단 입장에서도 이 자리는 두고 싶은 곳이죠. 이제 여기서 역시 공격력이 조금은 나와야 될 장면입니다. 여기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교환을 한 자체는 득이 없다고 봐야겠죠. 흑이 이런 식으로 둬서 안영을 잡는 순간에 여기 굉장히 좀 한 7, 8쯤 내고 큰 집을 마련하고 털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흑이 굉장히 좋아요. 이 장면에서는 백의 수법으로는 여기를 들어가거나 뭐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붙이는 것은 보통 흑의 모양일 때 흑집을 깨기 위해 들어가는 수단이고 이거는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공격이라고 지금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여기 두 군데가 아니라면 뭐 이 자리 정도는 최소한 둬서 둘 때 흑의 안영을 빼앗는 이런 정도의 수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거나 이 정도의 수법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를 뒀을 때의 문제점은 여기 끊는 것에 대한 대비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안영을 파워하긴 했지만 흑이 그냥 안에서 쌈짓 뜨고 사는 정도가 아닌 역습을 통하는 뭔가가 있다라면 그거는 백의 입장에서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끊는 것 자체는 약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패로 받아야 돼요. 이런 부담은 흑한테도 역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역시 포인트는 좌변이죠. 공격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좀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장면 같은데요. 네, 어려운 장면이라서 시간 쓰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작년에는 사실 그 역대 영재 쪽에서 초반의 흐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첫 타자로 나온 박종훈 선수가 2연승했고 그 다음 타자로 나온 박현수 선수가 2연승을 해서 사실 좀 싱겁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 최정구단의 연승으로 흥행 자체는 완전 대박이 났죠. 네. 근데 보시면 그 역시 이제 합천 역대 영재 쪽에서 우승자 출신들로만 꾸며지긴 했지만 큰 경기 경험 자체가 그 여자 정상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이런 승부에서 개인전이 아니라서 좀 부담이 있을까요? 팀전이라서 그런가 그 어린 영재들이 약간 떠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본 실력보다 이제 좀 발휘를 못하는 작년에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실력도 조금 더 아무래도 좋아졌겠죠. 그런 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설현준 선수가 개막식에서 네.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늘었다. 네. 그러니까 기대하라. 뭐 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특히 설현준 선수가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사실 설현준 선수가 역대 영재 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주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랭킹도 가장 높고 네.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제 실력 발휘를 못했거든요. 그런 점이 이제 본인으로서 마음의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떨지 않고 제 실력이 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최정 선수하고 뭐 마지막에 붙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는 바둑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제 밀었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한 칸을 띄웠습니다. 두지 않으면 나를자 압박이 흑으로서는 조금 견디기가 어렵죠. 현유빈 2단은 굉장히 편안하게 가네요. 밀고서 좋은 자리 두고 한 칸 뛸 때 두 칸으로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당장에는 뭐 그 다음에 압박을 하는 수가 딱 눈에 띄진 않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로 나를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요. 그래서 석점과 중앙에 여기 뻗어나온 점을 노린다. 이런 작전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의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나를자나 이렇게 둬서 좀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지금 있어 보입니다. 살짝 방향을 틀었군요. 네. 한번 딱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요. 조현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는 당연히 좋은 자리긴 한데 이곳에 공격이 왔을 때를 조금 대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자 씌우는 수가 좀 아파 보여서 받아두는 건 좀 굴복인가요? 네, 근데 이제 모자 씌운 자리로 받거나 여기를 뭐 어떻게든 이제 받아요. 근데 받는 것 자체가 물론 두터움 자체는 연결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당장에는 실리적으로는 궁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현 구단 스타일 자체는 약간 버티는 스타일이긴 한데 견딜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또 두텁게도 이제 처리하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네, 근데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는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또 조혜연 구단이 좋아하는 기풍의 기사가 강동현 구단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강도현 구단 하면 굉장히 버티기의 달인이죠. 네. 그런 것을 좀 담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쉽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바둑이 온 동네방네 다 열버져가지고 강도현 구단만 정리를 할 수 있는 예, 바둑이죠. 현유빈 이단은 강릉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강릉 영동 지역에서는 프로기사들이 많이 배출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강릉 최초의 그 프로기사는 지금 베트남에서 바둑 보급을 하고 있는 이강욱 프로거든요. 이강욱 프로가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강릉 출신 기사로서 처음 프로기사가 됐고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후 이제 한 10년 후에 이제 박창명 선수가 이제 프로가 되면서 2호 강릉 프로기사가 됐고 그 다음이 이제 현유빈 2단이에요. 이제 현유빈 2단은 사실 나이도 어리고 강릉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신동으로 유명했던 기사이기 때문에 강릉 지역의 이제 바둑 애기가 분들이 이제 현유빈 2단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초등학생 때부터 어린이 대회란 대회는 다 휩쓸고 네, 다녔던. 다녔어요. 예, 그냥 뭐 강릉 대회는 뭐 강릉에서 유명했고 전국구 선수였죠. 네. 말 그대로. 그래서 2014년도 같은 데에는 이제 어린이 대회를 세계 대회를 우승했어요. 대회 세 개를 거의 휩쓸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자꾸 현유빈 선수 하니까 이창호 구단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초등학생 때 이창호배 초등 최강부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더 힘을 냈겠죠. 네. 현유빈 2단은 2013년도에 연구생 처음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죠. 네, 그래서 2016년도 2월에 입단을 했으니까요. 연구생 생활 자체는 한 3년, 뭐 총 기간으로 봤을 때는 3년 정도 했고요. 연구생에서 최고조는 4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4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예,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아주 그냥 조현 구단은 모양이 참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건 음식 맛으로 할 때 하는 표현 굉장히 정갈하죠. 예. 한정식을 예, 먹는 잘 듯한. 차려진 밥상 같은데 예, 지금 모양이 이거 뭐 굉장히 이뻐요. 예, 여기를 젖히고 원래 보통은 이 정도로 두는 건데 조현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 어차피 약점은 노리기 어렵다고 보고 그냥 이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백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더 이제 단단해지죠. 네. 대신에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한 수로 여기로 끝낸 게 아니라 위쪽까지 하나 더 둔 거예요. 그래서 흑 모양이 이곳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지킬 거 좀 단단하게 지키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리고 이제 예, 그런 면이 있고 또 중요한 면이 하나 여기를 끊는 거예요. 아, 이제 경고를 좀 하는 거죠. 네. 그 약점도 노리고 있군요. 네. 17살 차이 나는 이제 후배한테 여기 끊을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현유빈 2단이 이거 뭐 당장 받아줄 리가 없죠.
여기선 현유빈 선수도 그래도 뭔가 한번 성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여기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노리기 좀 어려워졌고요. 역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서 뭔가 이제 석점하고 중앙에 대한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이런 작전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또 큰 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바둑이죠. 왜냐하면 뭐 이런 데는 사실 뭐 위의 곳이 없다면 둘 수 있겠지만 지금은 위가 급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둬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여기는 뭐 당연히 지킬 수가 없는 자리였죠. 예, 이렇게 지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당했어요. 예. 선수는 흑한테로 넘어갔고 여기는 완벽하게 흑의 이 자세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건 뭐 집이 지금 사실 여기가 10집까지는 안 나더라도 베개 모양에서 집이 한 집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고 뭔가 이제 공격으로 얻어내야 돼요. 이 카타고 이길 확률 자체는 아직까지 백이 약간 앞서긴 하지만 사실 이 바둑은 뭐 굉장히 좀 어렵고 기풍에 따라서는 뭐 약간 좀 백을 가진 그 기사 입장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유빈 선수는 뭐 약간 두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사들 기풍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바둑 자체를 백이 좀 두기 어렵다고 보는 기사들도 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확정가 자체는 위쪽에 한 10집 정도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흑은 이제 뭐 도초에 뭔가 돌들이 좀 활발하게 가 있죠. 확정가는 큰 차이는 안 나 있겠지만 좀 뭔가 흑이 좀 발발하게 된 모습이고 그 대신에 백은 여기 중앙을 단단하게 막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현유빈 선수 장고가 이어지고요. 사실 대국하고 있는 합천군에서 이제 바둑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또 KB 리그에서도 팀을 신설을 했는데 바둑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곳이지만 네. 지역 특산품도 유명하잖아요. 네, 뭐 워낙 예,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네. 유명해서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둑 리그에 들어간 팀명 자체가 이제 수려한 합천이거든요. 네. 이게 합천의 이제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수려한 합천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물이 맑고 예, 경관이 좋아서 예, 굉장히 수려한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양질의 그 뭐 이제 먹거리들이 많이 또 나오고요. 뭐 경관 자체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특산물 자체를 보면 뭐 파프리카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뭐 사실은 그 이제 그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쌀이나 뭐 우리밀, 뭐 양파 이런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유명해요. 파프리카도 유명하지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한우가 정말 유명하죠. 얼마 전에 또 합천에서 나오는 양파라면을 드셔보셨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4년 전쯤에 이제 그 역대는 아니군요. 그 영재와 그 정상 간의 그 대결 그리고 한중일 대만 그 4개국 그걸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그걸 이제 공개 해설을 하러 합천을 내려간 적이 있고 그때 이제 대국 장소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세트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합천 군청과 그 합천 바둑협회 분들께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어요. 예, 굉장히 좀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가지 못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열흘 전쯤에 합천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으로 갔다 왔고요. 네. 그 오늘의 이제 대국장인 청와대 세트장도 둘러보고 왔는데 사실 4년 전에는 그 청와대 세트장 자체가 좀 허허벌판이었어요. 공사도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조경이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 장소 안에 청와대 세트장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경관 조경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서 아마 합천을 가시면 청와대 세차장은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합천에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영상 테마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와대 세트장하고 같이 묶여서 영상 테마파크를 들어가서 이제 그 모노레일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세트장까지 이제 그대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또 재미도 있고요.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은 곳이네요. 이거는 사실 사실 저는 당일로 갔다 오긴 했는데 도저히 이제 당일로는 갈 수 없는 합천을 가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박 4일 정도는 이제 돌아보셔야 합천의 정말 이제 좋은 곳이나 먹거리 등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마음껏 즐기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민 캐스터도 시간 나시면 네. 저는 한우를 먹으러 아, 네. 가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우는 정말 기가 막히고요. 네. 근데 한우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토종 돼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현유빈 선수는 잠깐 또 방향을 돌린 것 같은데. 네, 현유빈 선수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더한 것 같긴 한데 공격을 가야 될 타이밍에 역시 큰 자리를 가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있죠. 계속 참아두는 건가요? 뭐 참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균형을 계속 꾸준히 맞춰서 이제 기본적인 이 형세 자체를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이것을 이제 계속 좀 균형 있게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후반을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갈 수 있다,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밀어가네요. 나릴자가 보통 지금 이런 배석에서는 보통입니다. 그리고 뭐 한 칸도 있지만 초반에서는 사실 한 칸이 요즘에 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한 칸이 과연 뭐 어떤 의미로 두는 건지는 조금 이제 어려운 느낌이라서 한 칸은 원래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지켰을 때 이제 더 좋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이 배석 자체에서는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나릴자가 보통이었고 이제 미는 것은 이제 이 교환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환 자체가 보통 나릴자를 가고 나서 이렇게 되고 이 교환인데요. 네. 3, 3의 형태가 처음에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형태가 나왔을 때 과연 이 교환이 어느 쪽에서 득이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 교환이 나왔을 때 흑 쪽에서 조금 득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요즘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제 백 쪽에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끊는 약점이나 또 뭐 단수 치고 호구 치거나 아니면 늘거나 해서 다음 수가 또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 자체를 원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조혜연 구단도 여기서 좀 생각을 하네요. 당연한 듯 싶었는데. 젖히는 거 아니면 이제 한 칸이거든요. 한 네. 칸도 이제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인데 과연 이 배석에서 이 한 칸이 괜찮느냐라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수를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현유빈 2단과 조혜연 9단의 대국입니다. 잠시 조혜연 9단이 자리를 비웠었네요. 네. 자, 다음 수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현유빈 2단과 조혜연 9단의 대국입니다. 현유빈 2단입니다. 2016년 제6회 영재대회에서 입단을 했습니다. 2020 제8기 하찬석 국수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혜연 9단입니다. 1997년 최연소 입단 기록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국내 대회 우승을 보유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경력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조혜연 9단의 경력하면 이 화면을 빼곡히 다 채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조혜연 9단은 이제 박지은 9단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이제 박지은 9단과 유일하게 루이 9단을 상대로 승률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사로 평가받았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전에서 루이 9단한테 많이 지긴 했지만 한 2번 정도 승리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루이 9단이 그때 강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조혜연 9단이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네. 또 2003년에 여자 국수전에서 우승을 할 당시에 만났던 상대가 바로 루이 9단이었죠. 네. 자, 수순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실까요? 좀 따라가 볼까요? 여기를 밀었을 때요. 이제 한 칸으로 이제 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알기 쉽게 젖혀서 교환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이곳을 먼저 붙였죠. 붙이고 늘자, 이곳을 젖히고 여기를 이제 젖히는 수가 들어갔으니까요.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건 차단할 수도 있고 위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위쪽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형을 구할 때 이제 쓰는 수법이고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예를 들어 하변 쪽이 집으로 굳어졌을 때 끝내기를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양쪽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변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네. 차단을 흙이 이렇게까지 완료한 후에 백은 전개했고 흙은 날일자로 압박을 했죠. 역시 이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란 유명한 말이 있듯이 백이 이 자리를 두면 굉장히 훌륭한 곳이에요. 흙의 6점도 압박을 하고 있고 백의 변의 석점도 안정을 찾기 때문에 조혜연 9단은 여기가 이제 놓칠 수 없는 급소라고 봤죠. 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제 붙여서 다음에 둘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날일자만 가도 둘 때 치받아서 2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백이 아래쪽에서 좀 안형을 잡기는 지금 조금 단시간에는 조금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현예빈 2단 입장에서도 중앙 쪽으로 좀 나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앙으로 이제 뛰어나가는 게 가장 무난하죠. 그리고 2칸 벌리는 것. 기본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2칸 벌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둘 때 여기를 밀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냥 늘어서 아예 미는 거와 상관없이 석점을 압박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와 있으면 그것이 점점 이제 극대화 되기 때문에 이 2칸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 노림수가 남아있군요. 네. 근데 뭔가 2칸을 두게 되면 흙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좀 백을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면서 여기 약점을 지키는 수법을 들고 나오겠죠. 이제부터가 이제 조혜연 9단의 진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중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높게 가네요. 그래서 역시 이제 아래쪽에 안형만 본다면 사실 이렇게가 좋죠. 근데 이제 자세 자체가 한 칸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흙의 이 자리 또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중앙을 두텁게 하는 이렇게 둔다고 해서
100이 못 두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미연에 방어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눌러가는 수는 이제 아예 없거든요. 대신에 뭐 이런 데나 여기 이제 아래쪽의 안형 자체는 약간 이제 뺏길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을 각오하고서라도 현유빈 2단은 좀 높게 가는 게 지금 바둑에 훨씬 더 알맞다고 봤습니다. 네. 또 약점을 좀 더 노리는 수도 될까요? 이것도 물론 위쪽에 끊어가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약간 다른 의미죠. 두 칸이 있을 때는 석점의 안형을 좀 빼앗는 자세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중앙의 탈출로를 좀 봉쇄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뭐 마찬가지로 흑의 입장에서는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뭔가 안형을 파워하는 수단을 들고 나오든지 여기를 정리하는 수단을 두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해야 돼요. 여기를 정리하는 걸로서는 뭐 이렇게 젖히고서 끊거나 이렇게 두는 것. 근데 지금은 이곳을 끊고 끊었을 때 여기가 축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장면에서 조혜원 구단이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 선수 집중하는 모습도 이렇게 닮아 보이죠? 네, 약간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뒀죠? 대략 보기에는 한 70수 정도 뒀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조금 더 뒀나요? 대략 딱 판을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유빈 2단의 이제 스승이 한종진 구단이에요. 근데 네. 이제 한종진 구단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건데 이게 제가 근데 확실하게 이제 백수인지 50수인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백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라면 네. 네. 근데 이제 백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현유빈 2단이 이건 제가 얘기를 들은 지 한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유빈 2단이 한 백수까지 어떤 기사랑 두더라도 이 뭐 카타고나 이 인공지능의 이길 확률 자체가 자기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아니죠. 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이제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수인 것 같아요. 50수는 조금. 네. 그래서 백수까지 그 모든 기사들한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자신감이고 공부량이 엄청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동료 선후배 기사들이 현유빈 2단한테 도전을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런가요? 정말로 진짜 백수까지 갔는데 현유빈 2단을 뛰어넘는 기사가 많이 없었다는 소문이에요. 네. 그 정도까지 경지에 오르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약간 우려됐던 부분은 그렇게 많이 이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고 이제 외우고 있는데 뭔가 옛날식으로 가거나 약간 틀었을 때까지 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현유빈 2단을 만나게 되면 요즘 스타일로 두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아예 다른 바둑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약간의 우려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혜연 구단이 인터뷰 때 옛날 바둑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근데 건가요? 정작 오늘의 바둑은 초반에는 정말 요즘의 스타일로 흘러갔고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기사마다의 다른 점이 있겠지만 후배 기사들을 만나면 후배 기사들은 워낙 공부량이 많으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이제 승부죠. 이기기 위해서 두는 승부니까요. 전략적으로 정말 이제 예전 스타일로 두어서 그 후배 기사들의 페이스를 흔들어 놓거나 끌려가지 않게 이렇게 작전을 하는 기사들도 있고 본인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번 요즘 스타일로 후배들하고 겨뤄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후자이지 않을까 조혜연 구단이. 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제나 바둑을 둬도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현유빈 2단이 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둑 자체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그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자리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확률이 높고 확률이 높은 수를 그대로 따라가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는데요. 확률이 높지 않은 수를 상대가 두어왔을 때 대처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알기는 정말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력이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대비가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경지까지 가려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신진서 9단 정도. 네. 좀 현유빈 선수가 틀에 갇힐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 건 있는데요. 현유빈 2단이 그 최근에 이제 GS 칼텍스배에서 신진서 9단하고 맞붙은 대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만큼 공부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제 중반전으로 조금 흘러가니까 이제 운영 면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둔 바둑입니다. 자, 여기서 역시 조혜영 9단은 이곳을 젖히고 끊는 것과 이제 2단 젖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2단 젖히는 경우에는 축이 유리한 경우에 선택하는 기사들이 많죠. 근데 지금 조혜영 9단은 젖혀갖고 하나 끊어두고 이을 때 한 점을 잡자. 단수 치는 건 역시 나오기 때문에 축이 안 되면 이 단수 교환 자체는 좀 악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어서 평소에 이제 이 형태에서 잘 나오지 않는 행마를 지금 실전에서 선보였습니다. 단수는 아꼈고요. 늘게 되면 뭐 여기를 둘 수도 있고 손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칸 띄는 자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수 교환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를 끊는 수가 선수 교환이 확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변 쪽의 흙의 석점 자체가 조금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날일자죠. 굉장히 좀 보시기에 좀 생소한 행마일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AI가 좋아하는 행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보통 이런 데는 뭐 늘거나 여기를 밀거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날일자는 당장의 이한점이 잡히지 않는 선에서는 AI가 조금 좋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끊어져 있다면 약간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 때 여기를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가도 늘어요. 끊게 되면 이 아래쪽이 한 점이 끊어져 있으면 단수가 바로 안 되죠. 근데 네. 이 교환이 없으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확실하게 선수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 날일자가 행마가 나온 것이고요. 그런 또 수일기가 숨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배석에 따라서 조금 행마가 다르고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늘었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흙이 여기를 하나 지킬 거고 글쎄요. 다음에 또 여기를 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돌이 좀 무거워진다? 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AI도 이 끊기는 행마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끊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우하귀 쪽을 받아두어야 할까요? 이제 받기는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여기를 아예 안 받으면 단수를 2번 당하고요. 여기를 한 칸 뛰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받는 방법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래쪽으로 받는 순간에 위쪽에 한 점이 끊어 잡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받는 방법을 이곳으로 따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를 붙였을 때가 가장 다른 점이죠. 네. 이제 흙 3점이 여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늘어도 단수 쳐서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근데 네. 여기 이제 따내는 것이 없다면 원래 이제 나와서 이제 바로 이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따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점은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는 한 점을 굳이 뭐 조현 구단이 지금 잡으러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잡히지 않더라도 이 석점을 버리고서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붙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뭐 이런 행마도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이런 행마를 AI가 선호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좀 실전을 하실 때나 뭐 관전을 하실 때에도 조금 더 바둑을 폭넓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역시 이제 바로 뭔가 한 점이 공략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현유빈 2단이 좀 원하는 그림이에요. 이제는 한 점을 살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를 뭐 늘어서 이렇게 호구를 당한다? 이런 생각은 아예 이건 꿈에도 없어요. 한 점을 이제는 가볍게 보는 거죠. 오히려 흙의 이런 돌들 자체가 백이 중앙으로 한번 젖히고 나왔고 여기를 또 활용을 했고 네. 집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고요. 완벽하게 여기 있는 변의 백돌 자체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유빈 2단은 완전히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흙이 여기를 그 다음에 지키더라도 살릴 수 있는 환경이어도 살리지 않고 오히려 뭔가 좀 연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가서 이 한 점만 좀 살아오는 방향으로 둘 겁니다. 네. 조혜연 구단도 위쪽으로 붙이는 수를 착수할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현유빈 선수가 판을 잘 짜고 있다라고 네.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조현 구단이 조금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인은 이제 행마를 하긴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제 실전의 수는 100을 좀 굳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국면의 전체적인 균형 자체는 역시 현유빈 2단이 조금 이제 앞서 나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백수가 넘지 않은 거죠. 백수 안 됐을 것 같죠? 예, 백수 근처에는 온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런 거 밀어주는 것 자체도 늘어서 밀어서 여기가 굉장히 큰 집이 나거나 커질 수 있다면 좋은 곳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는 늘어져 있는 베개 돌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위쪽으로 다시 공격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막았을 때 네. 다시 공격이 돼요. 이런 점이 좀 흑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남을 거고 하나 밀어주고 역시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절대 살리지 않습니다. 현유빈 2단은 그냥 뭐 날일장 가장 무난하고요. 눈목자도 있겠습니다. 이 두 군데를 차지해서 여기 아래쪽에 커지는 것을 막고 이 한 점을 살리는 쪽으로 나오겠죠. 두지 않으면 이 날일자가 여기 절호점입니다. 갑자기 하변이 네. 새카매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은 이곳이고 공격적으로 간다면 이곳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의 바둑에서 들어온 흐름으로 본다면 뭐 현유빈 2단이 이 장면에서 크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현 구단 입장에서도 이거 바둑이 뜻대로 잘 안 풀린다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현유빈 선수는 참 표정 변화가 없어요. 네, 대국을 하는 걸 보면 언제나 한결 같더라고요. 이 정우들 많이 닮았네. 그 기사가 이제 포커페이스는 굉장한 무기죠. 네. 쉽게 할 수 없는, 쉽게 잘 안 되는 굉장한 무기인 겁니다. 네. 보통은 사람이니까 표정이 많이 드러나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거든요. 내 표정에서. 근데 참 현유빈 2단이 어린 나이긴 한데 참 저런 모습에서는
의젓한 부분도 보이고 굉장히 후배지만 배울 점도 많네요. 네. 지금 날일자로 또 네. 멋진 행마 일견 보기에는 좀 멋진 행마가 나왔습니다. 생각하셨던 눈목자나 날일자가 아닌 중앙 쪽으로 날일자를 띄웠는데요. 네, 역시 이제 이런 곳에 나오는 것도 약간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보고 있는 건가요? 치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됐을 때 여기 자세가 이 자리가 와 있으면 나오는 순간에 모양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나왔을 때를 분명 대비한 수고요. 근데 흙은 도저히 여기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바둑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이제 서로 한 수씩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상대한테도 약간의 뭐 타협의 길은 열어둬야 어떻게 보면 국면이 좀 평온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타협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가 좋은 수라고 할지라도 형세가 유리한 장면에서는 이게 약간 좀 어지럽게 만드는 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카타고 확률 자체도 약간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이거는 여기 절대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가요. 그러면 이 자체가 백이 와 있긴 해도 날일자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 뒷맛을 노리지 못한다면 이 수는 약간 위험한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유빈 2단이 좀 너무 멋을 부렸다. 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감각이 좋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AI의 감각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오고 탁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닮아갈 때가 있거든요. 네. 아, 여기서는 이제 AI가 이런 데를 두겠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실전에 딱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역시 이 날짜는 좀 아파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킬 수 없게 만들어뒀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발은 가죠. 조금 국면은 시끄러워지겠네요. 네. 날일자가 갔을 때 여기에 있던 이 벽 자체도 조금은 균열이 보인다는 것이 벽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날일자나 흑의 돌들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붙이고 예를 들어 뭔가 정말 뭐 무식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냥 붙이고 치받고 끊었을 때도 여기가 끊기거든요. 근데 막상 흑돌이 이런 데로 오는 것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은 좀 전체적으로 바둑이 엷어지는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좌변 쪽을 활용해서 좀 벽을 보강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좌변에 여기가 약간 있긴 한데 이 노림을 언제쯤 들고 나올 것인지 여기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요. 응수타진이 이거는 안 되나요? 위쪽으로 호구 쳐서 늘 때 맞고. 근데 여기도 막상 이런 데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끊는 게 바로 듣고 여기 나와는 여기가 약간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들여다보는 것이 될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늘게 되면 이곳으로 연결하는 것과 뭔가 단순히 맞게 되면 그냥 나와서 끊어버리니까요. 네. 넉점이 바로 이제 이렇게 두면 두 수밖에 안 돼서 잡히죠. 이을 때 뭐 이거는 안에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면 크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흑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민 캐스터가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여기가 엷어졌을 때 한번 물어봐서 흑이 이제 중앙 쪽으로 악수를 둬주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치받는 악수만 둬줘도 여기를 밀어가고 쌍립을 이제 선수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죠. 그러면 흑이 한 수를 뭔가 뒀을 때 백도 여기를 역습하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응수타진으로서는 정말 적격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인지 들여다보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멋있기는 이 눈목자가 더 멋있네요. 뭔가 이 들여다보는 거는 솔직한 느낌이고 네. 이거는 이제
뭔가 받기가 조금 까다로운. 예. 좀 더 깊은 슬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근데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솔직한 게 더 좋을 때가 있죠. 네. 어려운 장면이군요. 현유빈 2단의 지금의 제스처는 약간 후회를 하고 있는 듯한. 예. 너무 좀 멋을 부렸나? 예.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막상 날을 짜보니까 조금 얇거든요. 현유빈 선수도 그래도 진짜 후회가 될 때는 뭐 입술을 깨문다던가 조금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군요. 아, 역시 나이에 맞는 사람이었군요. 네. 예, 딱 그 저 나이 때에는 저래야 됩니다. 오히려 더 친근해 보이네요. 네. 조혜연 9단과 현유빈 2단의 대국. 어려운 장면입니다. 현유빈 선수의 시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